예, 사회복지 법제로는 이제, 제 1장부터 8장까지는 여기는 이제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총론은 무조건 나오는 게 제 1장 사회복지법의 법원, 거기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제 7장의 법의 역사, 거기가 이제 무조건 나옵니다. 어, 자, 그리고 그 외에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나왔던 부분들은 나온 것 위주로 잘 정리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면, 자, 헌법 전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없다고 하면 안 되죠. 헌법 전문에 보면, 국민 생활에 균등한 생활을 기하고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하는 그 고기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없다고 하면 틀립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사회복지와 관련한 헌법 내용.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 내용이니까 지금 환경권이 나왔죠. 이 환경권은 헌법 제35조거든요. 헌법 제35조는 사회권적 기본권이에요. 31조부터 36조까지가 사회권적 기본권인데 어떻든 이제 환경권은 35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자, 조례로 정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다가 아니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 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헌법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이전에, 그죠? 헌법 다음에 법률이죠? 헌법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게 법률은 맞아요. 그런데, 헌법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헌법 자체가 최상위의 법 규범으로서, 법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사회복지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 규정은 선언적 의미의 규범적 효력은 없다. 선언적일 뿐 규범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이건 틀립니다. 자, 헌법 규정 법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규범적 효력도 있습니다.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회의원과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맞는 거죠.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정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국회의원만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국회의원과 정부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법률의 의결은 국무회의에서 하는 게 아니죠. 국무회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가 국회라고 해야지 되는 거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지체 없이 대통령이 공포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틀렸죠. 지체 없이 공포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죠. 그리고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자,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죠. 어, 제의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제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가지고 제의를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법률안을 수정하여서 그리고 이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죠? 법률안을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하거나 또는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 법률안에 이의서를 붙여서 이제 제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둘 다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통령이 아까 여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다고 했잖아요. 이송되고 나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통령이 이제 공포하지 않을 거면 그 기간에 이제 제의를 요구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제의를 요구하지 않냐 때 그러면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가 아니라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확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자, 10번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사회복지 관련 조약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조약도 국내법, 법률과 동급입니다. 그죠? 조약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은 어, 법률과 동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복지법원에 포함이 되죠? 조약도.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이라고 해서 또 틀렸죠. 그러니까 법률에서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하는 것은 맞는데, 그죠? 이 대통령령은 시행령이죠? 그죠? 시행령인데, 어떻든 이제 대통령은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해서만이라고 해서 지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국무총리는 이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국무총리는. 자, 근데 법률에 위임 없이 직권으로도 총리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먼저 이거 확인을 해야 하고, 위임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다 총리령을 발할 수 있어요. 그죠? 위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이제 위임 없이 직권으로, 라고만, 이 직권으로만 나왔는데, 만약에 이건 위임 없이 직권으로만 이라고 하면 또 틀렸겠죠. 그죠? 근데 위임도 가능하고, 위임으로도, 그리고 이제 직권으로도, 총리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3번.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위임 또는 직권으로 이렇게 위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위임 없이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12번 문장은 얘를 가지고 지금 낸 거잖아요. 얘를. 요것만 가지고 지금 위임 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맞게 나온 거고. 근데 이제 여기는 위임 또는 어떻든 직권으로 위임으로도 가능, 직권으로도 가능.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틀렸죠 이번에는. 총리령은 여기 이제 국무총리는 총리령이라고 해야죠. 부령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가 총리령입니다. 맞았죠? 요거. 이 부령은 이제 행정각부회장이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없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직권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회복지에 관하여라고 이걸 집어넣긴 했지만 이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있는데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단 말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거 다 틀렸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5번 국민연금 시행령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자 여기 국민연금법 시행령 얘가 시행령이니까 대통령령이죠 얘는 그 다음 이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니까 얘가 불령이죠 그죠? 불령이 아니죠 불령 맞죠? 그러니까 총리령 내지 이제 불령인데 자 국민연금법은 그 보건복지부 소관부처니까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여기 시행령이 이제 대통령령이고, 그 다음 이제 시행규칙이 총리령 내지 부령인데, 근데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 소관부처니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죠? 정하게 되는데, 자, 시행규칙이 상위의 법규범이다. 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상위예요? 아니죠? 시행령이 더 상위죠.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하위죠? 하위 법규범입니다. 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자,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이다.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거. 국무총리가 발하는 건 총리령.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것은 부령. 그죠?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 그죠? 시행령이 아니라 여기가 시행규칙. 시행규칙입니다. 그죠? 네. 자, 이거 좀 틀렸어요. 자, 그 다음, 17번. 부령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말도 안 되죠?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거예요. 행정각부의 장이, 부령을. 그죠? 틀렸습니다. 자, 시행규칙은 대통령이 발한다. 시행규칙은 총리령, 부령. 그죠? 여기는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다. 그죠? 시행령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뼈대 잡아야 돼요. 반드시. 여기 이제 헌법,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법률 다음에 그냥 명령이라고도 해도 되고, 그냥 명령이라고도 해도 되지만, 앞에 이제 얘가 법규 명령인 것도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법규 명령, 명령, 법규 명령. 그 다음 이제 자치법규, 그 다음에 행정명령까지, 행정명령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명령에서, 명령, 즉 법규명령에서 여기서 시행령과 그 다음에 시행규칙으로 여기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다음 이제 여기 시행령이 아까 대통령령이었고, 그다음 이제 얘가 시행규칙이 총리령, 그다음 부령이었어요. 그죠? 여기가 자치법규에서 이제 여기 조례와 규칙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죠? 그다음 이제 법률과 동급인 것이 헌법의 체결 공포된 조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여기 이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죠?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은 조례죠. 시행규칙이 아니라, 그죠? 시행규칙은 누구예요? 총리령 부령이라니까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요. 자, 지방의회는 규칙권을 제정하고,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은 규칙이 아니라 조례죠.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이 규칙이고, 그죠? 여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방의회고, 여기가 지방의회고, 그 다음 이제 규칙이, 지자체장이 이걸 정하는 것이고, 예. 자, 법률에 의미에 의한 자, 여기 조례를 말했어요.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조례하고 법률하고 깨면 안 되죠. 그죠? 법률은 한참 위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법률과 동등한 자격. 틀렸죠? 틀렸어요. 다 틀린 겁니다. 이게 지금 기출 지문이니까요.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돼요. 이 작업만 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시험장에 가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기출 문제를 회독한다는 것은 계속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꼼꼼하게 계속 보는 거예요.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 문장 다시 보고 자, 여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맞아요. 법령의 범위에 벗어나는 조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례는 여기 있잖아요. 조례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얘 위에 있는 것이 여기잖아요. 법령. 그죠? 여기 법령. 법률과 명령을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자, 그다음에 시군구 조례나 규칙은 시도 조례나 규칙이 더 상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반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번 보시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민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 이게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을 말을 하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민이 개정 폐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25번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맞아요. 이게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알았죠? 그 조문 내용을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맞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26번 원칙적으로 상위 법령에 의임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수익적 조례는 제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위반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에 관한 조례를 폭넓게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맞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개정, 폐지, 청구권 있다라고 했죠. 아까 여기 24번에서. 그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조심해야 하는 거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이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사회복지자치법규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위에 해당한다. 맞는 거죠? 이거 이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자치법규는 해당 지자체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인데, 원래는 해당 지자체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30번과 같이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면 틀려요. 해당 지자체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지만,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대외적이라는 말을 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말할 때. 이 대외적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대외적 구속력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자체 안에 있는 해당 주민들도 국민이 있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도. 그러니까 이 대외적 구속력은 있는 겁니다. 알았죠? 다만 이제 해당 지자체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국가에 대해서 효력을 갖는다. 이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하면 틀리는 거고. 자, 그다음에 31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기출지문이 보면 사회복지행정기관의 내부 문서를 정리하는 지침은 행정명령에 해당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법규명령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고 있으라고 한 이유가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행정명령과 다르게 아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걔는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행정명령이라고 하고 지침, 고시, 훈령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지금 행정명령 맞아요. 이걸 만약 법규명령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맞죠? 이거 맞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온 거거든요. 이게 올해. 지금 32번, 33번 이거 음영 표시한 건 올해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어,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사회복지법원에 포함됩니다. 헌법 제6조 1항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사회복지법 법원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관습법도 사회복지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틀렸죠.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은 지금 우리나라 걸 물어봤거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원 법원. 그, 그러니까 불문법에서 이 관습법 사회복지법 보면 될 수 있어요. 네. 자, 우리나라 인정하고 있죠. 자, 그다음 이제 사회복지법은 공법과 사법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사회법의 영역에 속합니다. 맞아요. 이 사회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사회법에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세 가지가 여기에 있어요. 사회법. 근데 이 사회법은 공사법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회복지법에도 공사법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왜? 사회법이니까. 사회복지법도. 예.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경우 단일 사회복지법전은 존재하지 않고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 법전이라고 하는 외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외적인 형태의 사회복지법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인데 사회복지법의 개념에서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단일 사회복지법전, 외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개별법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존재하지만 법전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법전이라고 하는 형태로 외적인 형식을 띄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단일 사회복지법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여러 개의 개별법을 구성하고 있다. 이건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사회부장 기본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충돌하는 경우, 이렇게 상충하는 경우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근데 이제 특별법과 일반법은 이게 상대적이라고 했어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좀 더 그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일반법, 좁게 규정하고 있으면 특별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부장 기본법은 사회복지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얘가. 사회복지사업법은 그중에 사회복지 사업, 사회복지 서비스,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일반법입니다. 얘와 얘를 사회복지사업법과 비교하면 얘가 특별법, 그 다음에 얘가 일반법이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니까 사회부장 기본법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네, 틀렸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국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의 충돌이래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먼저 법의 효력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먼저 적용하는 거죠, 순서가.
근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얘한테는 적용할 게 없죠. 얘들은 다 법률이라고 했으니까 법, 특별법, 일반법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들은 뭐 헌법이 이제 있으면 헌법이 앞서겠지만 이게 이제 헌법과 법률과의 관계가 아니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여기다 적용을 못하고 그러면 두 번째 적용할 수 있는 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보게 되면 얘가 우선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신법이 앞선다고 하면 얘가 앞서는 건데, 근데 신법 우선의 원칙보다 먼저 적용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니까 국법인 특별법이 우선인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에요. 1장에서 나왔던 기출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이 지문들은 고급진 지문들이에요, 이거 다. 물론 이제 다 여기다 다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근데 고급진 지문들입니다, 이거 다. 아까 19번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정합니다. 19번을 제가 빠뜨리나 봅니다. 우리 지금 질문 주셨는데 제가 지금 확인했어요. 지금. 근데 그 시행규칙은 각부 장관령이니까 장애인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소관부처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정한다라고 해야지 맞아서 19번은 틀린 문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38번 보면 시민법은 이제 역사 부분에서 나왔던 지문인데요. 시민법은 사회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시민법 다음에 사회복지법의 역사에서 요거 다음에 사회법이거든요. 사회법으로 오게 돼요. 네, 사회법은 아까 뭐라고 했죠? 이게 세 가지가 여기 있다고 했죠?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이 여기에 있어요. 사회복지법이 사회법인데 시민법의 예의 한계 때문에 시민법의 한계 때문에 사회법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시민법은 사회복지법의 한계 때문에 등장한 게 아니라 시민법의 한계 때문에 사회복지법이 출현한 거죠. 순서를 지금 바꿔서 낸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문장 나왔다고 했는데 그 사회복지법을 이 과실책임의 원리에 기초한다라고 해서 틀이 나왔어요. 또 한 번은 그래서 이제 시민법의 법원리에 이제 과실책임의 원칙이 들어가 있고 사회법의 법원리에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은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문장이 또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의 역사에서는 사실상 문장이 두 문장 나왔어요. 물론 보건대기 전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엘리베이터 비밀법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엘리베이터 비밀법은 지금 이제 어딥니까? 정책문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옛날 복원된 문제 때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 그다음 이제 수정된 시민법, 이게 사회법이 수정된 시민법이라고 하거든요. 수정된 시민법의 기본권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사회권의 기본권을 골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든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과거에. 자, 그 다음에 그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 기본권 부분이에요. 기본권. 헌법 규정된 내용 중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을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사회권적 기본권 헌법 제 31조부터 36조까지, 그죠? 31조부터 32, 33, 34, 35, 36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31조가 교육권이에요. 32조가 노동권이고 노동의 권리, 노동권. 그다음에 33조는 노동 상권이에요. 3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 상권. 그다음에 34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인간다운 생활 권리, 인간다운 생활 권. 이건 우리가 다 외워야 하니까 또 다시. 그죠? 1항부터 1, 2, 3, 4, 5, 6 다 외워야 하니까. 1항이 이제 인간다운 생활 권리, 2항이 사회부장 사회복지, 3항이 여자의 복지, 4항이 노인과 청소년, 5항이 신체 장애자, 그다음에 질병, 노령, 생활 능력 없는 국민. 그죠? 국가일보. 그 다음에 이제 6항이 재고. 이거 외워야 돼. 지금 제가 외우듯이.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여기 35조가 35, 5, 5, 오염이니까 오염.
오염이니까 이게 이제 환경권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조항까지 이렇게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조문들이 사회권적 기본권이야.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종류는.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족, 그 다음에 혼인, 그 다음에 보건. 이게 이제 여기 6조, 36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회권적 기본권이에요. 보면 자유는 이거 자유권적 기본권이니까 당연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는 모든 공무원한테 근로자의 상권인 그 단결 단체,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여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자, 여기 헌법 제34조 규정인데 국가는 장애인이 아니라 신체 장애자. 그죠? 그 다음에 질병은 맞았는데 연령이 아니라 노령. 그죠? 노령, 기타 사유로 하면서 근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을, 그죠? 국민을 경제적으로 뭐 보호할 의무가 있다가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용어들을 막 바꿔요. 그러니까 이런 틀리게 낸 부분들, 이게 논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권리구제예요. 여기 권리구제. 자, 이제 권리구제는 제가 뼈대라도 딱 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뼈대라도 반드시. 예. 사회부장 기본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으로 와! 라고 하는 행정심판 전취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알죠? 규정하고 있다 해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돼요. 전심 절차 거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꼭 전심 절차는 행정심판을 꼭 거치고 와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제 43 긴급복지지원법은요. 이의신청입니까? 맞습니다. 그죠? 이의신청이 맞아요. 이걸 봐야 돼, 이거. 지금 여기 전심 절차. 여기를 심사 청구를 해놨는지, 또는 뭐, 여기를 그, 어, 그 다른 걸로 해놨는지 봐야 돼요. 그 행정심판으로 해놨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재심사 청구로 해놨는지, 심판 청구로 해놨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근데 여기 긴급복지지원법은 얘는 한 번에 이의신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의신청 맞습니다. 자, 기초연금법도 이의신청이에요. 근데 누구한테요? 여기 보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공공부조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긴급복지지원법하고 기초연금법 이 세 가지만 시험에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긴급복지지원법하고 그 다음에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첫 번째 누구한테 하냐면 시도지사한테 해요. 그리고 긴급복지는 한 번만 이의신청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은 없어요.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의신청하고 그 다음 또 이의신청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시도지사한테 이의신청을 먼저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도지사한테 이의신청하는 거고 시도지사의 재결에 의해서 다시 거기에 또 이의가 있으면 그걸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이걸 바꾸니까. 근데 기초연금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해요. 이의신청을. 알았죠? 어. 보세요. 왜 그걸 봤냐면 보세요. 여기 45분 봐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의신청해요. 맞죠? 근데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한테는 하지 않아요. 절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의신청이 두 번 있는데 첫 번째는 시도지사한테 해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하는지를 가지고 장난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할 거면. 근데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거기까지 들어가기 좀 싫다. 나는. 나 그런 거 다 외우고 너무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설사 한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뼈대만 잡고 그냥 풀 거야. 요거 지금 전신 절차 이게 어떻게 되는 것만 알아서 풀 거야. 라고 하면 거기까지만이라도 알면 좋아요. 그게 최근에 나왔던 19회 시험은 거기까지만 알아도 문제가 풀리게끔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제 누구한테까지 하느냐,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6조, 아니 46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의신청.
보니까 서면으로 하고 구두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죠? 국민초생활정법은 이의신, 두 번의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맞아요. 근데 서면 또는 구두죠. 그죠? 서면 또는 구두. 그래서 서면도 가능하고 구두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은 첫 번째 이의신청, 두 번째 심판청구. 그러니까 지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행정심판적 성격인데 얘는 두 번째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왜냐면 첫 번째 하는 게 이의신청적 성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는 것을 행정심판적 성격이라고 해요. 알았죠? 자, 근데 두 번째 하는 이 행정심판적 성격인 심판 청구를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하는 것들은 어디다 두냐면 이렇게 공단에다 두지 않아요. 얘는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왜냐면 이제 국민연금 두 번째가 재심사거든요. 그래서 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두 번째 하는 심판 청구를 여기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얘는 어떻든 이렇게 두 번째 하는 곳들은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에 둬요. 노인장기위험보험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득으로 두고 그 다음 이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둬요. 그러니까 얘는 공단에 두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에 둬요. 두 번째. 알았죠?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기가 힘들면 사실 이제 그 완벽하게 그냥 맞추려면 이제 여기까지 들어와 버려야 하는데 근데 들어오기 힘들면 뼈대로 좀 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 봐보세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 구제 절차 심사청구. 없죠. 그죠? 심사청구 없어요. 첫 번째가 이의신청, 두 번째가 심판청구라니까요. 심판청구예요. 심판청구. 심사청구가 아니라. 알았죠? 심사청구가 심판청구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용어가 다르죠? 심판청구예요. 심사청구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이제 재심사에 불복해요, 만약에. 국민연금법은 첫 번째가 심사청구고 두 번째가 재심사청구거든요. 첫 번째가 이의신청이고 두 번째가 행정심판적 성격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재심사를 했다는 건 이 재심사가 행정심판적 성격이거든요. 근데 재심사에 불복해, 이 사람이. 불복했어. 그러면 다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재심사가 행정심판이었어요. 알았죠? 두 번째 하는 재심사가 행정심판적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심판 했는데 왜 또 행정심판을 또 해요? 말이 안 되지. 이해되죠?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제가 앞쪽에다 붙이라고 했어요. 앞쪽에다가.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는 이의신청적, 두 번째 행정심판적 성격. 그래서 첫 번째 이의신청, 두 번째가 행정심판이에요. 얘들은. 둘 다. 그래서 보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았죠. 누구한테 하느냐? 해당 복지실시관에요. 그죠? 근데 장애인복지법 우리가 이제 이 장애인복지법은 어떻든 첫 번째 이의신청, 두 번째 행정심판이거든요. 근데 신고할 수 있다 틀렸네요. 신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첫 번째. 틀렸습니다. 지금 여기 맞았는데 50번. 자,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어디다 붙이라고 했어요? 심사청구에다 붙이라고 했어요. 심사청구. 그죠? 심사청구에다 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가. 전심 절차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있어야 하는데 전심 절차가 하나밖에 안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로밖에.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 다 틀렸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그냥 심사청구로 끝나요. 끝. 그래서 틀렸습니다. 알았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지금 특강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명절에 좀 쉬시고 그 다음에 명절 지나고 나면
이제 10월 13일 작년에는 공고가 10월 13일에 났으니까 대략 그쯤에 이번에도 공고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쯤을 이제 그 전이니까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또 암기도 하세요. 계속 지금 공부하던 패턴대로 계속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암기 또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하프 모의고사가 진행되니까 진도에 맞게끔 딱 공부해놓고 각자 공부 지금 하는 대로는 공부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 진도표에 맞춰서 공부하고 이제 한번 시험 봐보고 또 공부하고 또 시험 봐보고 이렇게 해서 그 회독수를 그걸 활용해서 늘리라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네. 지금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회독수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53번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의무채용 제외 시설인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이 이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의무채용 제외 시설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 시설은 의무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들어가요. 근데 노인 여가복지 시설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 여가복지 시설에서 노인교실과 그 다음에 경로당은 사회복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 채용 제외 시설에 해당되지만 노인복지관은 그렇지 않죠. 그죠? 노인복지관은 제외 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사 채용해야 돼요. 그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에 본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있잖아요. 본래 사회복지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92년에 이제 개정사항이 규정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사회부장 급여 이용 경우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이게 옮겨졌거든요. 2014년에 이 법이 제정되고 2015년에 시행됐는데 어떻든 이 법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 법에 사회부장 급여법이라고 약칭 이 법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국가는 전담 공무원의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담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틀린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요. 55번부터 여기가 무조건 나온다고요. 어차피 한 문제.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긴 해요. 근데 한 문제를 냅니다. 항상. 그래서 법연도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사회복지사업법 원제 1970년 그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원제 1999년 그죠? 70년대 틀렸죠. 얘 때문에 틀렸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재해보상법 원제 1963년 장애인복지법 원제 88 올림픽 다음 그죠? 88년 다음 그래서 89년 1989년 본래 81년에 아동노인 장애인이 세트로 만들어졌지만 그때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었고 그죠? 그러다가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인식 개선으로 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70년도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업법 70년에 제정되었고 자 사회복지사업법 70년에 제정된 거 맞죠? 그 다음 83년 개정사항 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죠? 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이었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만들어진 것은 83년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그거는 무조건 외우라고 했어요. 달달달달. 무조건 외우세요. 그거 옆구리 찌르면 뚜두두둑 나올 정도로. 알았죠? 83년 개정사항. 자, 그 다음 이제 사회부장기본법 원제 1995년, 국민건강보험법 원제 1999년, 고용보험법 1993년, 영유아보육법 여자들이 일하도록 구제해줬다. 그죠? 9일이죠? 1991년, 노인복지법 원제 아동노인 장애인 세트로 만들어진 1981년. 재정연도 가장 빠른 것은 누구? 81년 노인복지법입니다. 그죠? 이제 틀렸습니다. 재정연도가 빠른 순서. 자, 노인복지법 언제? 1981년.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 노인장기요양법 2007년. 그죠? 틀렸죠? 순서가 지금. 자, 재정연 빠른 순서 다시 한번. 산재보험법 언제? 1963년. 노인복지법 1981년. 이거 보니까 이게 문제를 쭉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나온 애들이 잘 나와요, 보면. 그죠? 그러고 이제 그래도 그 안 나왔던 애들도
이제 간혹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주로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는 애들 많잖아요. 보면. 그죠? 고용보험법 언제?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됐을 때 4대 사회보험이 완비되었다고 했었고, 이제 국민조사법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2014년에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었죠.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2014년에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시키고 기초연금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본래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에 제정이 됐죠, 얘가. 2008년에 시행됐는데, 그랬는데, 이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바꾼 것은 2014년입니다. 2014년. 지금 이거 지금 틀렸죠,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62번 보시면, 아동복지법 언제? 아동노인 장애인 세트. 이렇게 세트로 나왔잖아요, 또, 더군다나. 아동노인 장애인 세트 1981년인데, 81년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장애인복지법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고 했으니까,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뀐 것은 88 올림픽 다음. 그래서 그 1989년. 그죠? 이렇게 외워야 돼요, 반드시. 자, 한부모 다문화인데, 제가 이제 모자 가정의 엄마가 이렇게 외웠어요. 모자 가정의 모자복지법인데 모자복지법도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모자 가정의 엄마가 시장에서 팔고 살아요. 점포도 없이. 그죠?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채소 떼어다가 이렇게 팔고 사는데 애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가야 하니까 한꺼번에 한 칠에 다 팔아버린다. 빨리 팔아서 간다. 한 칠에 다 팔.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외우면 한부모 가족지원법 2007년, 다문화 가족지원법 2008년이에요. 그래서 얘가 2007년이고요. 얘가 2008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왔거든요. 가장 최근인 거 뭐예요? 다문화죠. 그죠? 한부모가 아니라. 틀렸어요. 자, 1989년에 유엔이 채택한 아동권리협약. 자, 아동복지법.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언제? 아동복리법은 1961년. 아동복지법은 아까 1981년. 1981년인데 89년에 아동권리협약이 어떻게 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사회부장협정은 이중보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연금 혜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건 맞습니다. 자, 이제 빈칸 처리 문제입니다. 빈칸 처리. 우리가 지금 OX 문제 지금까지 이제 이게 다 풀면 기본적으로 2,400문제가 넘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문제를 우리가 푼 겁니다, 지금. 그죠? 어마어마한 문제를 지금 푼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강의하면서 계속 제 나름대로의, 어, 저는 강의를 이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수없이 지금 반복해 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바로바로 암기가 안 됐던 것들도 계속 강의하면서 더 암기가 되고, 그래서 아까 합격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걸 질적 연구에서 이론의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스스로가 완전히, 이론으로 무장시켜 버리는 건데, 채워 넣는 건데, 근데 그 작업이 계속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이게 반복되면서 계속 반복 해가면 이제 논점이 다 나한테 심어지게 되니까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그게 그 눈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빨리 풀어질 거예요. 지금 잘 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셔도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십니다, 지금. 앞으로가 이제 중요해요. 지금까지 잘 해왔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잘 해야 하니까. 자, 거기 빈칸 넣기를 보면은 65번 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당연히 헌법이죠? 자, 여기 헌법.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의해서 소송되어서 아까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아까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고,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이고, 규칙은
좋은 대로 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명령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조례안이 지방의회에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이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기는 하는데 며칠 이내에 이송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아까. 그죠? 이송되고 난 다음에 15일 이내에 공파도록 되어 있었죠. 아까 여기 이송되면. 그죠? 근데 얘는 여기 보면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의결될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요거 이제 차이점. 이것도 지금 나온 거예요. 이 조문. 이거 나온 거예요.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서 요게 나온 거예요. 이 지문. 과실 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틀리게끔 나왔거든요. 근데 사회법의 법원리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 74번인데 이제 74번이 이번에 빈칸 넣기 시험에 나왔죠? 헌법 제 10조. 헌법 제 10조에 보면 이게 헌법 제 10조입니다. 제가 헌법 제 10조를 그냥 아예 규정을 그냥 여기다 다 집어넣어 놨어요. 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즉, 헌법 제10조 전단에 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후단에 이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알았죠? 그래서 행복 추구권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법 제10조예요. 이게 다. 10조 조문 전체를 제가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여기를 박스 처리해가지고 집어넣는 게 시험에 나왔었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의 구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다음에 헌법 제10조, 여기 지금 전단, 그 다음에 헌법 제10조 후단에 이어서 행복 추구권. 이게 이제 10조 전단, 10조 후단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평등권이죠? 평등권은 얘가 11조예요. 11조. 얘들은 지금 10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얘들을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했었죠? 그죠? 얘가 이제 목적으로서의 기본권이었어요. 이 포괄적 기본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개별적 기본권들이 존재하는데, 개별적 기본권들이 바로 수단이죠? 그죠? 얘를 이루기 위한 수단. 그래서 이 개별적 기본권이 크게 넷으로 나뉜다.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그 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 그 다음에 참정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권의 순서가.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이 아까 헌법 제 31조부터 36조까지가 있었고. 이해되죠? 그 구조예요, 그 구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여기를 내버린 거예요, 지금 이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75,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죠. 그죠? 사회복지. 이렇게 사회보장, 사회복지 용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헌법에. 그 다음에 신체장애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질병, 노령. 연령이 아니라, 아까 근로능력이라고 했는데 생활능력이죠. 근로능력이 아니라,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교생활보장법은 이의 신청에 대한 시도의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다시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 첫 번째 이의 신청 시도의사,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긴급하니까 그래서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서 시도지사한테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한테 하는 거죠.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심 절차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빼고 나머지 4대 보험은, 그러니까 이게 4가지 보험은 4대 보험이 아니라 이제 4가지 보험은 우리가 5대 보험, 5개 보험, 5대 보험에서 그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4가지 보험, 국민연금, 그 다음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첫 번째 심사청구, 두 번째 재심사청구예요. 그래서 얘는 심사청구, 두 번째가
재심사 청구로 되어 있어요. 얘뿐만 아니라 고용, 그리고 국민연금,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똑같아요. 국민건강보험만 첫 번째가 이의신청, 두 번째가 심판청구고. 알았죠? 자, 이거 봐보세요. 장애인 복지법령 의지 보조기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이렇게 자격 취소를 하는 거, 취소, 폐지, 폐쇄는 청문을 해야 돼요. 청문을. 근데 이 청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청문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81번. 사회복지법엔 사회복지를 종사하는 사회복사는 연간 몇 시간? 8시간 이상. 그죠? 노인복지법 제정 1981년. 고용보험법 원제 1993년. 긴급복지지원법 원제 2000, 2005년. 이거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기초연금 원제 아까 2014년. 그죠? 이것도 기출지문인데요. 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 제정되었죠. 근데 얘 전신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그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인데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언제 제정됐죠? 1963년이에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7개 조문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사회복지 전체를 규정하는 법인데. 7개. 그리고 자꾸 수정도 없이 그냥 계속 와요. 개정도 하지 않고 뭐 바뀌게 할 거 아니에요. 자꾸 법 개정이 계속 있는 건데 얘는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와요. 그러다가 얘가 95년에 사회보장 기본법으로 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해보자. 그래서 정신보건법과 같이 제정되었다. 그래서 95년 정신보건법 같이 외우라고 했었어요. 그죠? 사회보장 기본법. 자, 국민연금법은 86년인데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 연금법이 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보면 가입국은 가입된 지 2년 안에 그대로 5년마다 인권보고서, 인권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ILO, 즉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된 것인데 1950년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이죠.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은 이제 얘를 102호 조약이라고도 하는데 세 가지 원칙 규정하고 있어요. 대상의 보편주의,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의 공평성, 그 다음에 급여 수준의 적절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사회적 위험 규정하고 있는 거, 그래서 사실, 뺀질뺀질 말 안 듣는 장양, 노출 여기까지가 8개 사회의 범위죠. 그래서 사회적 위험이죠. 그래서 사망, 실업, 빈곤, 질병, 장애, 양육, 그 다음에 노령 출산예. 자, 근데 102호 조약, 여기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9가지 사회적 위험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빈곤이 없어요, 얘들은. 우리나라에 근데 없는 산업재해가 얘는 있어요, 산업재해가. 나머지는 다 있고. 그 다음 이제 이 질병 플러스 얘들은 질병도 있지만 의료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나누고 있어요. 즉 질병이 국민건강보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보험 쪽에 질병을 얘기하고 의료는 우리처럼 그 공공구조 쪽의 의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은 질병은 국민건강보험법이 되는 것이고 의료는 의료급여법이 되는 것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자, 첫 번째 제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흉문에서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OX 강의는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개별 법률 조문들을 볼 텐데, 실제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제론의 이제 개별 강론에서 나오는 각 법률에서 문제 나오는 것들은 조문을 그대로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나온 조문을 눈으로 익히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핵심 이론 노트가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어쨌든 나왔던 조문들을 자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틀리게 낸 그 부분들을 자꾸 어느 부분을 틀리게 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맞고 이런 것들 좀 익히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유 중지하면 이제 다 화면이 다 보여버리니까 여기서 중지할게요.